자, 다음은 중국 관련된 얘기인데요. 요게 기사가 이상해요. 네. 이거 뭔지 모르겠어. 기사가 가짜 뉴스가 나왔다라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게 가짜 뉴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진짜 뉴스라고 치면 사실상 이제 중국 안에 교통 정지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 한번 확인할게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열린 직후에 유럽 주요 4개국 정상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이건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의 정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그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또 추가 보도를 냈습니다. 소식통을 통해 유럽 정상들이 베이징 방문을 초청받았다는 걸 재확인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 뉴스의 소스가 중국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럽에서 초청을 나온다. 받은 유럽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청을 한 적이 없는데 유럽 사람들이 뜬금없이 아무리 취재가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초청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 그리고 이거를 부인한다?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당했다는 얘기인 거죠. 어찌 됐거나 이게 거절당했는데 그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자기네가 러시아하고 중국을 묶어가지고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의 초청에 우리가 응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밑보이는 짓이다. 당연하죠. 단합해가지고 야 우리가 왜 지금 시진핑 사념임을 축하해주고 그걸 공식화시켜주는데 우리가 들러리에서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거절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차마 거절당한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초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두 가지 시사점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10월 이후 그러니까 새로운 사면임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올 9월 달에 전인대를 하나마나 사면임은 이미 내부적으로 종결됐다라고 하는 시진핑 측의 선언일 수도 있어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진핑의 선언일 수도 있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 반발이 안 일어난다고 아직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외국 정상을 초청하냐라고 하면 반 시진핑파에서 들고 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일단은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시진핑은 자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 정적들하고 합의를 받거나 아니면 다 작살낼 준비를 마친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중국이 새로운 임기 시작 직전에 유럽에 있는 주요 정상들을 불렀겠냐는 거죠. 그 시점에 가게 되면 단순하게 부르면서 여기 들렸다 마라탕이나 한 그릇 먹고 가요 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뭔가 유럽이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적 안보적 보따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갑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면 중국이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아니면 외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등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조건을 걸고 내가 되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때 꼭 와가지고 내 체면 한번 살려줘요 라고 하는 초청장을 보냈다고 치면 그리고 이 초청에 예를 들어 응하게 되는 상황까지 온다고 치면 미국은 사실상 유럽한테까지 버림받는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때 가서 유럽이 그때쯤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지금은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바이든이 시진핑하고 열흘 이내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어허. 대화와 함께 또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구축함과 중국의 항공모함이 교차했다는 거예요. 대만 해협 안에 둘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대만에서의 우리가 늘 걱정한 9월 달에 전장대전에
대만을 먹어버릴 수도 있다.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해서 시진핑이.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미 군사적 행동이 시작됐고 이 점을 미국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현재 공급망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바이든은 이미 사우디 가서 이제 한 싸다고 맞고 왔고 이제 시진핑한테까지 씹히게 되면 사실상 지금의 인플레이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예전에 4조 달러 받고 저기 대만 넘겨주자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앉아있는 지금 바이든이 중국이랑 어떠한 거래인들 못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서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끝나지만 어느 순간에 바이든과 시진핑의 만남에 의해 갖고 극적 타결이 되게 되면 대만 자체를 그냥 넘겨줘 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되면 큰일 날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넘겨져 버리게 되면 지금 저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 지금 상황은 신냉전 체제가 구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쪽하고 붙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미국, 유럽 쪽하고 붙을 나라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으로 붙어야 할까 이러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을 넘겨준다? 그 모습을 봤다? 그럼 과연 미국이랑 유럽 쪽에 붙을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교 상황에서의 손익을 따지는 거야. 지금 바이든이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를 비롯해서 자신의 이미 트럼프한테 역전된 지지율을 비롯해갖고 국내에 계속 망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 회복에다가 먼저 시선을 둔다고 지금은 나중에 탈환을 할지언정 지금 당장에는 이 중국에 말하자면 물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제 생활용품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경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그리고 그 러시아 관련된 원유 문제, 석유 문제도 사실은 중국이 양보를 해주면, 타협을 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대만에 대한 빅딜이 이 기회에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방향은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만난다는 거 아니야, 이제. 만나면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럼 지금까지 러시아와 가졌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지금 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결합을 흔들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둘이 결합해버린 거에 대한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거든. 왜냐면 둘 다 윈윈을 해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제 1차 중동에서 외교 실패는 소문 다 났어요. 이제 유일하게 남은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이 시진핑하고의 회담이라고 치면 이미 뭐 관세도 내린다고 하고 뭐 온갖 종류의 그 혜택은 다 풀었고 이미 호주는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가서 붙었어요. 석탄 석탄이랑 철광석 수출 재개했고 위엔화로 결자받기로까지 했기 때문에 호주는 이미 중국에 가서 붙은 거야, 경제적으로는. 자, 그럼 안보적 상황 안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은 경제적인 거는 지금 공급망 싸움인 거고 대만 문제란 말이에요. 대만 문제. 이 대만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미 바이든은 시진핑하고 7년 전에 남중국해 문제를 10억 달러로 해결한 전력이 있어요. 그때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부통령인 시절에 오바마 만나갖고 남중국해 문제 싸우고 있었을 때 그때 절대로 안 된다고 남중국해 인공섬 그 얘기 하던 거를 바이든이 다시 개인적으로 오바마 독대해갖고 이거를 되는 방향으로 바꿔놨단 말이야. 바이든은 그런 장사를 할 줄 아는 놈이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뭐 바이든 돈 물려 있다는 건 제가 음모론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거는 차제에 두더라도 지금 당장에 미국 안에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중국이라고 치면 대만 문제를 놓고 굉장히
충격적인 딜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근데 낸시 펠로시는 대만을 간다고 하거든요. 네. 바이든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바이든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낸시 펠로시도 바이든이 뭔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대만을 가서 뭔가 정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 좀 너무 뜬금없거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간 것도 웃겼어. 낸시 펠로시가 의회 대표단 이끌고. 근데 이번에도 낸시 펠로시가 간다는 거예요. 시기가 매우 애매하다는 거죠. 와. 아무튼 뭐 두고는 봅시다만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이렇게 지금 외교는 국경도 없고 이념도 없고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맞아. 현실 정치에 자기 국가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나라 이익은 침해할 수 있는 게 외교인 거예요. 약속도 맞아요. 한 방에 네. 깨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에다 몰빵을 해놓고 멀리 있는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로 턱 밑에 있는 깡패들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철없는 고등학생 같은 느낌인 거야. 아니 바이든 시진핑하고 대화하면 그동안 윤석열은 중국 그렇게 비판해왔는데 우린 뭐가 돼? 우리는 뭐 낙동강 오리알도 이런 오리알이 없잖아. 괜찮아요. 우리도 대통령만 바뀌면은 아, 네, 다 바꿀 수 있어요. 네, 야, 이제 백악관에 청원을 해야 돼? 한국 대통령 바꿔달라고? 제발. 야, 씨.